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내 마음에 드는 나답게 살려면 이것을 버리세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더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뭔가 이제 넉넉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속이 더 좁아지기도 하고 고집 세지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 이제 자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값이나 하자 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해요. 우리 왜 나이 먹는데 점점 더 이러냐. 이런 얘기들. 근데 실제로는 30대건 40대건 50대건 간에 내가 이제 오늘보단 내일 좀 더 마음이 튼튼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인생이 약간 좀 고수가 돼가는 어떤 그런 나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야말로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더더욱 아니고 오늘도 나의 각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걸 안 해야 걱정을 덜어내고 마음을 쭉 펴고 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 마음에 드는 나답게 살 수가 있을까? 자, 3가지 버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버리고 싶은 이미지 폐기하는 겁니다. 버리고 싶은 이미지는 버리세요, 과감하게. 자기 아킬레스건, 자기 약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약점을 이제 고백하자면 저는 성격이 급해요, 일단. 그리고 참을성이 거의 없어요. 또 하나는 운전을 잘 못해요. 이게 이제 저의 약점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정말 운전이 너무 싫어서 한 5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그 운전이 싫다는 그 마음보다 너무 불편한 게 많아서. 일부러 차 안 가져가도 되는 길에 이제 가져가고 나는 정말 운전 잘하는, 안전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저한테 스스로 라벨을 딱 붙였어요. 난 운전을 싫어하고 잘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미지를 폐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을성 없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폐기하기 위해서 난 느긋해, 난 고수야, 기다릴 줄 알아.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를 자꾸 저한테 붙이려고 혼자 노력해요. 물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기는 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이미지는 원래 나는 그래 라고 거기다 이제 갇혀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버린다라는 어떤 그런 시도는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고정 이미지가 있지만 남이 나를 생각하는 고정 이미지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싫어하는 건 내 스스로 이제 폐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어떤 나의 이미지는 우유부단한 사람,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가 결국 나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우유부단해, 난 마음이 약해,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럼 과감히 폐기하자 일단 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액션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다는 이미지를 폐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법을 이제 배워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이미지를 벗어나려면 데드라인 정해서 이제 정확하게 결정하는 시도를 스스로 해보는 거. 그래야지만 그런 이미지를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 인간관계에 올인하는 거 버리세요.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하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문제는 그 인간관계에 완전 집착해서 올인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한다는 게 뭘까요? 일단 이 분에 넘치게 인맥 관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 친하고 잘 알고 하는 걸 자꾸 다른 목적으로 엮으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에 넘치게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맥 관리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이제 그 증상, 부작용이 나오나 하면 내 실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도 내가 관리한 사람, 인맥 관리한 사람이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내 실력이 그게 아니었는데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없으면 인맥도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현실인데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배신 당해서 막 뒤통수 맞았어 이래가면서. 우리 거 채택해 주지 않았어. 왜 채택 안 했겠어요?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나이 들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인맥이 아니라 내 실력.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직장 다니면서 이제 아는 사람 많고, 나 인정해주는 사람 많아, 나 인맥이 좋아,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우정 어린 많은 사람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를 밀어줄 거야. 그런 꿈은 깨셔야 돼요. 큰일, 위험한 꿈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으면. 회사를 그만두면요, 여러분들이 회사 안에서 가졌던 대부분의 인맥은 사라집니다. 정말 찐 인맥만 남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가 갖고 있던 게 100이라고 그러면 거의 뭐 10에서 20밖에 안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인간관계에 올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실력에 집중한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나에게 응원을 멈추는 거, 그거는 이제 버리셔야 돼요. 보통 자기 자신을 응원하지 않는 채로 그대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태도는 버린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응원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막 응원하잖아요. 막 목 터져라고 응원하잖아요. 파이팅! 뭐, 잘한다! 뛰어! 막 이렇게 응원하잖아요. 그걸 나 스스로한테 하는 거예요. 그 시도 때도 없이 이제 그렇게 나를 응원하게 되면 그 마음의 근심을 이렇게 몰아내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됩니다. 마음에 근심 염려가 들어오면 아니야, 할 수 있어, 파이팅.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 찌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멋진.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응원하는 나라는 선수는 굉장히 멋진 선수가 돼야지만 응원할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이미지, 연상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진 사람 누구예요? 응원하고 싶은 멋진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돼줘야 나의 응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멋진 사람은 일단 뭐 감정선이 왔다 갔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치자고요. 그게 멋진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해요.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정선 왔다 갔다 안 하고 막 냄비 끓일 때도 화내고 이러지 않으려면 화를 더디 내야 되겠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화에 대해서 이제 영상이 요즘에 직장 수업에 많아요. 그건 이제 찾아보시고 따로 공부하시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려보면 일단 화가 나면 열을 세세요. 하나, 둘, 셋.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갖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나가서 잠깐 걷고 나가서 차 한 잔 이렇게 사서 픽업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일단 이미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은 부분이 이제 가라앉죠. 더 고수는요, 제가 영상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바쁘니까 이거 지금 이거 화낼 만한 일인데 이따 오후에 화내겠어. 아니면 내일 좀 한가할 때 이거 갖고 화내야지. 이렇게 화를 연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효과 있습니다. 뭐 그 다음날이 되면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귀찮은 거예요. 화내기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넘겨볼 수 있는 거죠. 화가 안 나는 거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써보시고요. 자, 두 번째, 허들에 대해서 전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멋진 사람은 이제 허들에 대해서 전략이 있는 사람이라고 치시자고요. 그러면 내가 허들에 대해서 전략이 있는 사람이래야지 내가 나를 응원할 맛이 나겠어. 그러면 허들에 대한 전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무슨 일이 생기면 평소에는 그렇게 대범한 척 하다가 완전 멘붕 와서 난리치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허들에 대해서 전략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차라리 평소보다 더 침착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사람, 이렇게 멋지다고 해보시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크고 작은 전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팀장인데 후배 직원이 사고를 쳤어요. 그럼 난리치는 팀장이 있고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보자. 누구는 자, 김 대리는 이렇게 해. 그리고 박 대리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막 일을 나눠주고 그거 일이 다 일단 해결책 제일 먼저 해결되고 나서 왜 그렇게 문제가 됐었는지 피드백 해주고, 그리고 재발 방지하려면 우리 이렇게 하자. 매뉴얼 다시 만들고, 그리고 어쨌든 잘못한 거니까 너는 이런 페널티가 있어.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허들에 대한 전략입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아니고 일단 해결책 먼저. 자, 이걸 어떻게 내가 정말 기회로 만들까? 이렇게. 사업에서 만약에 실패한다고 해도 그걸 노하우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걸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과가 다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는 허들에 대해서 지금 전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보는 그런 10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